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오늘도 한번 멋진 장면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출발. 오늘을 사계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오늘 할 것은 한번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기름자를 나타내는 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두 가지랍니다. 기름유 또는 윤유. 그래서 뜻풀이를 보면 기름, 동식물에서 얻어낸 액체. 그다음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양 또는 나아가지 아니하려는 모양, 마음에 두지 아니한 모양. 사물의 형용. 구름이 막 변하니까 사물의 형용하겠죠. 그다음 내 이름 있습니다. My name. 현대 중국어에서는 페인트나 칠함, 윤, 광택, 땅 이름 등이 있습니다. 그럼 기름지자, 손가락지라고 하죠. 기름, 뿔이 있는 짐승이나 가축의 기름, 사람에서 나온 기름을 제외한 모든 기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굿기름 무엇입니까? 엿기름도 아니고 좋은 기름이 아니고 굿기름입니다. 한국어로 굿기름. 동물성 기름의 총칭, 화장기름, 송진,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송진인가요? 송진? 다음에 기름기가 들다, 치다, 발음 등의 뜻이 있고, 영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화,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유명해져서 빛나는 거죠. 부귀영화 할 때 그 영화. 다음 노력해서 얻은 소득. 다음 입술연지. 다음 2달 된 태아, 손가락. 자, 그 다음에 일본은 기름 유자나 손가락지 또는 기름지자 아브라라고 합니다. 아브라 많이 쓰죠. 아브라. 비유적으로 이 손가락 지자는 활력소, 기름기가 있다면 활력소라는 거 비유하네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막 먹었는데 막 맛있어. 그럼 아무래도 기름기, 아브라가루가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어인데, 중국어는 영어 YOU 써서 기름 U자를 써서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우리가 어떻게 듣기에는 여우라고 들리는데, 여우, YOU, 사성, 여우. 발음이 뚝 떨어지죠. 여우. 칠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이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쓸지 모르니까 일단 최대한 좀 많이 써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죠. 재밌는 게 기름 고자를 써서 윤택 이런 걸 내는데, 가오가 있습니다. 까짜 같기도 하고 가오. 일본어 중에서 얼굴을 가오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발음이 비슷하네요. 기름 고자.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여우니. 이것도 기름약, 고약, 기름칠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우니. 아무래도 여우 같습니다. 여우. 모르겠네요. 다음 영어 오일, 기름 또는 유화. 비유적으로 유화나 술, 와인, 아첨, 아부. 옷못에 기름을 바르다 또는 먹이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매수하다, 뇌물 주다죠. 몸못을 속이다, 얼굴 말을 부드럽게 하다, 몸못을
치다, 때리다. 여기에도 때리다라는 뜻이 있네요. 영어에 보면 때리다라는 말 참 많죠. 그다음 pet입니다. fat에서 살찐, 비만, 요리 등 기름기가 많은. 이 오일과 팻은 좀 다르죠. 팻은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몸에서 느껴지는 그 지방질이고, 오일은 요리할 때 쓰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지위 입장이 유리한. 아, 내가 유리하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할 때 유리한, 또는 뭐 일 기계 등이 수지 맞는, 횡재, 윈폴이라고 하죠. 윈폴. 자, 그 다음 비격식으로 넉넉한, 돈이 많은, 풍부한, 일시적으로 돈이 있는, 또는 많은, 또 재밌는, 멍청한. 이쪽에는 멍청한이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속어로서는 연극에서 중요한 어울리는 역, 알맞은 배역, 수지 맞는 일, 뭐 낭비, the fat에서 가장 좋은 부분. 이 fat에 참 재밌는 뜻이 있네요. FAT, fat. 자, 그 다음 발음을 한번 들어봐야죠. 기름 윤유, 기름지, 손가락지. 일본어입니다. 아부라라고 하죠. 중국어. 요, 다음 일본어 발음과 비슷한 까오, 가오, 뭐 비슷하죠 발음이. 또 하나 여운이 기름기가 많다. 기름을 나타내는데 정확한 기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진 식품 등등. English. oil, fat. 또 하나 뭐 이 정도. 오늘은 그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사성에서 오는 편입니다. dodgy, 다지. 한국어는 다지. 그럼 다지. 그래서 영국 비격식으로 속임수를 잘 쓰는, 사기, 야바유의, 서투른, 어색한, 계획이 위험한, 위험천만해, 또는 몸의 일부가 약한,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연인이 있어요. 남녀 연인이 있는데 여자가 거짓말을 했어. 또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 거짓말을 감추려고 막 울면서 말하는 거야. 울면서 내가 말이야 사실은 막 이렇게 사장사장 얘기하니까 반대편에서 울면 다지 울면서 말하면 다지, 그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아, 딱 들어맞습니다. 아주 막 한쪽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사정사정 막 속임수를 쓰면서 얘기하니까 울면 다지, 울면서 말하면 다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다지. 아주 딱이네요. 아, 뭐 이런 게 있네. 자, 오늘은 그 종교문에 관련된 것 중에서 드디어 제가 안드레아 거스키의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드럼입니다. 드럼.
drum, drum. 첫 번째 뜻은 북, 드럼, 드럼 주자. beat a drum 하면 북을 치다. beat a drum 하면 북을 치다. another를 붙여서 북소리, 북소리. 북소리 하면 보통 sound of 북, 아니 sound of drum이라 할 것 같은데 그냥 another를 써서 북소리. 그러니까 정관사나 부정관, 관사를 붙여가지고 뜻이 좀 달라지는데 뭐 그것과 관련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죠. 북 모양의 것, 북 모양의 것. 그래서 이 원통형의 용기나 드럼통은 많이 보입니다. 원통형이 어떤 화분도 있을 수 있고 원통형의 쓰레기통도 있을 수 있고 원통형의 용기, 원통형의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욕조도 있을 수 있고 원통형의 뭐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원통형으로 된 모든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드럼이겠죠. 드럼. 다음 공명기관, 울리는 기관. 그다음 해부적으로 했을 때 중의, 중의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중의. 스님을 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귀의 고막. 귀 보면 있죠, 거기. 귀의 가운데, 중이. 고막. 고막 재밌죠? 고막 공명기관이죠? 그게 뭐 울리는. 재밌습니다. 그다음 고동. 공명기관이죠? 그것도 울리는 거. 그다음 오후의 다가해. 오후에 갖는 다가해. 속으로 쓰는 집, 하숙, 아파트, 나이트클럽, 매춘꿀, 교도소의 독방 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또 많이 쓰죠. 하우스. 아파트도 포함되는데 아파트를 나타내는 게 플랫이죠. 플랫, FAT에서 플랫, 평평한 단층으로 된 뭐 집 있는데 아무튼 아파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구어로는 신뢰할 만한 정보, 경마 등의 예상, 기관총, 원반형 탄창. 우리가 그 예전에 6.25 때 북한군이 따발총 따다다다 막 쏜데 거기 보면 동그랗게 돼서 탄창을 딱 끼울 수 있게 만들죠. 참 총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따발총이라고 하죠. 따발총. 방랑자들의 짐꾸러기. 노숙자들 보면은 짐 끌고 다니는 거 많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로서는 북, 드럼을 치다, 둥둥둥둥둥둥 울리다, 발로 쿵쿵쿵 울리다, 탕탕 치다, 손으로 탕탕 치다. 나는 새 비행기 따위가 북치듯 듯한 소리를 내다, 붕붕 날개짓하다, 북치며 돌아다니다, 요란하게 선전하다, 미국에서 흥미를 일으키다, 권유하며 다니다, book 4, 영국 속으로는 차를 달리다. 차가 잽싸게 막 달리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도 차를 달리다가 나오네요. 그 다음 뭐 타동사로서 몸을 시끄럽게 되풀이하다, 주입하다, 강요하다, 드럼통에 넣다, 모모에게 정보를 주다. 모모에게 정보를 주다가 있긴 있는데 살짝 귀뜸하다. 이 귀뜸하다는 또 다른 뜻이 있죠. 귀뜸하다는 별로 안 좋은데 모모에게 정보를 주다, 경고하다. 도둑이 집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놓고 하다. 이거 참 재밌네요. 그냥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뭐 배를 울리다. 자, 두 번째 뜻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폭이 좁은 길게 이어진 언덕. 지질러스는 드럼린 해서 빙태구라고 하죠. 빙하의 침전물로 타원형의 언덕 만들어진 타원형. 여기 그 빙태구가 나오네요. 그 안드라이커스키 거기 있는 그 물웅덩이가 바로 빙태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찾는 것도 어렵겠죠. 그리고 비행기가 막 우웅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의 드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교양 1번 단어는 perceptual
perceptual defense. percept는 많이 들어봤죠. 무언가를 느끼는, 지각하다. perceptual defense는 많이 들어봤죠. 방어하다. perceptual defense, 지각적 방위. 심리학에서는 지각적 방위라고 하는데 뜻이 재밌습니다. 싫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거나 듣지 않는 일.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꼭 속마음을 다 내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싫은 것을 일부러 표현할 수도 없고, 일부러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무의식적으로 보거나 듣지 않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죠. 있잖아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를 제가 느끼는 거하고 이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싫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거나 듣지 않는 일. 막 길 가다가 뭔가 싫은 게 있어. 또 싫은 어떤 사물이나 뭐나 뭐든 간에 싫은 게 딱 있어. 그럼 그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거는 의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보거나 듣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막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저기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곳에 뭔가 싫은 게 있어. 정말 짜증나고 보기 싫고 신경 쓰기도 싫은 게 있어. 근데 막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그냥 지나친 거야. 그럴 때 바로 무의식 작용이지 않을까요? 저기 뭔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면서 모른 체 하는 거랑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모른 체 하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간에 perceptual defense 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내가 싫어하면은 그냥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 그런 거겠죠, 뭐. 이런 경우 살다 보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어떤 거리를 두면서 뭐 이런 거, perceptual defense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끝마칩니다.